이 입자의 운동하고 뭐하고 온도하고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입자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있냐?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액체, 기체, 고체 이 세 가지 중에서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게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기체. 그러면 입자의 운동을 따지면은 이렇게 입자 운동을 따지면은 기체가 제일 활발하다. 고체는 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둔하다. 그러면 선생님 기체는 왜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할까요? 바로 기체가 온도가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결론을 쓸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활발하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예상을 들면 물은 몇 도씨에서 온다고? 0도. 그 다음에 그냥 20도면 그냥 액체 물. 그 다음에 100도씨 되면은 이제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얼음, 물, 수증기 비교했을 때 누가 온도가 제일 높아? 수증기가 제일 높겠죠. 수증기는 100도 이상 돼야지만 수증기로 변하니까.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나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요거를 반대로 적으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그렇죠? 낮을수록 입자의 운동은 둔해진다. 같은 표현이다, 그렇죠?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자, 요거를 학교에서는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2번 보면은 온도와 입자의 운동했을 때 밑에 줄여 물체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중요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고 그 숫자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 활발한 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체다. 기체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왜? 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누가 이동하는 거다? 열 에너지가 이렇게 쓰면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다. 열 에너지가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열이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뭘 봐야 된다? 열 에너지라는 뜻이구나.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열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열 에너지라고 하고, 이 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할까? 열 이동 방법. 자, 열 이동 방법이 이것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등장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전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 대류라는 개념이 나오고, 세 번째 복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한다. 이것은 전도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건가요? 이거는 대류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건가요? 이것은 복사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건가요? 라고 구별짓는 것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등장한다. 그러면 전도는 주로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냐면 고체 혹은 금속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류는 누구냐면 액체와 기체, 얘네들이 사이에서 열을 전달하면은 전부 다 대류예요. 그 다음에 복사는 물질이 없는 것, 진공 상태. 진공 상태에 있을 때 열을 전달하는 것을 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만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전도고, 어떤 게 대류고, 어떤 게 복사인지 이것만 확실하게 구별하면은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살펴볼까? 전도부터 살펴보자. 자, 열을 이동하는 방법에서는 열은 누가 움직이는 거다? 얘네들은 전부 다 열 에너지에 이동하는데 주로 누가? 입자의 이동. 이걸 가지고 열 에너지를 입자들이 어떻게 전달해 주냐 이건데, 먼저 전도는 제일 중요한 거 누가? 고체 상태.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체만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입자가 이웃한 입자에 어떻게 열을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입자가 이웃한 입자에게, 옆에 있는 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럼 옆에 있는 입자가 다음 입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건데, 자, 여기에 어떤 고체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는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빽빽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열을 이렇게 알콜램프로 이렇게 가열한다. 가열을 하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촌농을 떨어뜨렸어요. 촌농이 떨어뜨려서 실에 딱하게 굳었어. 굳어가서 선생님 여기다 열을 가열하면은 얘가 온도가 따뜻해지면 옆에한테 또 전달하고, 옆에한테 또 전달하고, 옆에한테 전달하고, 옆에 그래서 그럼 차례대로 열이 전달된다.
이것은 전부 다 전도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열이 쭉 전달돼가지고 촌농이 어떻게 이제는 여기 열을 받아가지고 녹아내리는 거. 이런 것은 다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는 제일 중요한 게 고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웃한 입자가 이렇게 쓰니 그 입자에 쓰니 열을 가하면 열이 어떻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전달된다. 요것을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고 해요. 이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뜨거운 냄비에 국자를 담가 두었더니 국자가 어떻게 되진다. 나중에 국자 만지면 국자가 어떻게 된다? 국자가 뜨거워진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다가 된장찌개 끓이다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뭐 된장도 풀어놓고 두부도 이렇게 썰어놓고 양파도 썰어놓고 할 때는 엄마가 깜빡하고 여기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넣었어. 그럼 이렇게 끓이다 보면 다시 엄마가 이렇게 숟가락 만지면 어떻게 돼? 숟가락 뜨겁겠죠? 왜 그러냐면 열이 숟가락으로 전전전전 이렇게 차례대로 전달돼서 만지면 뜨겁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자. 이 국자는 무슨 산뜻이니? 고체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체는 전부 다 열의 이동 방법이 뭐라고? 전도에 의해서 가요. 전도에서. 그래서 134페이지 보기 보면은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 놓으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로 만드는 것이 냄비와 프라이팬. 프라이팬은 후자 맞나 이거? 프라이팬을 써야 되나? 프라이팬을 써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프라이팬은 어떻게 다 전도에 따라서 열이 전달된다. 그래서 냄비와 프라이팬 전부 다 뭐니? 고체이면서 열을 잘 전달시키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열이 빨리 차례대로 빨리 전달시킨다. 빨리 전달시킬수록 우리는 좋은 프라이팬이다, 좋은 냄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나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찾았을 때 전도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뭐만 찾으면 된다? 고체만 찾으면 된다. 고체 또는 뭘 찾으면 된다? 금속을 찾으면 그건 전부 다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대류가 있어요. 대류, 대자, 큰 대자, 유자, 클 유자, 대류 현상. 자, 이 대류는 누구에 의해서? 액체화와 기체에 의해서. 액체하고 기체만 이제 찾으면 돼요. 액체하고 기체만 찾으면은 됩니다. 요거는 중요한 것은 입자가, 아까는 이웃한 입자에다가 열을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입자가 어떻게 되냐면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직접 이동하여 뭐란다?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이다. 입자가 열을 직접, 여기서는 직접이 중요해요. 직접.
이제 물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물이 점점 끓겠죠, 그쵸? 그럼 누구부터 끓게 돼? 여기 아래 있는 애부터 끓겠죠, 그쵸? 요 아래 있는 애가 온도가 좀 높아진다. 그럼 얘 아래 있는 애가 이웃한 물을 점점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뜨거워지면 지가 쭉 어떻게 위로 가버려. 그리고 차가운 거는 다시 어디로 내려온다? 차가운 것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무조건 하나는 기억해야 되는 게 뜨거운 거는 뜨거운 거라 표현할 수 있는 온도가 높으면은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고 온도가 낮으면은 들어간다 아래로 나간다.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가도 배워요. 자, 우리가 뜨거워진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온다. 뭐 나중에 하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다, 그렇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가 뒤로 막 튕겨 나가니까 밀도가 작아져가지고 얘네들이 좀 가벼워져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이제 조금 둔해져가지고 밀도가 좀 커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아래로 내려온다. 그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 간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간다. 그래서 위로 하면은 뜨거운 물이 직접 위로 이동한다. 직접 위로 간다. 직접 위로. 옆에 있는 거를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뜨거워지면 내가 직접 위로 간다. 그 다음에 차가워진 거. 차가운 물은 직접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 직접 움직인다. 공기도 뜨거워지면은 내가 이제 공기다. 근데 여기서 지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많이 받아 온도가 따뜻해졌다. 그럼 내가 직접 이렇게 위로 붕붕 떠가지고 위로 자리 잡고.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 차가운 공기는 내가 차가워지면 직접 내가 아래로 내려온다. 됐나요? 그러면 수빈아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 그러면 여름에는 침대에서 자는 게 시원할까? 아니면 그냥 맨 바닥에서 자는 게 시원할까? 맨 바닥에 자는 게 훨씬 시원해. 왜? 맨 바닥일수록 차가운 공기 아래에 깔리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도 보면은 마루 같은 데서 이렇게 여름에 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마루가 더 차가우니까 바닥에서 많이 자. 그럼 지금처럼 겨울이면 어디서 자야 될지 좋겠니? 위에 침대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니까 이 위에 있는 공기를 빨리 차갑게 만들려고 위에다가 뭘 설치한다? 그렇지. 냉방기. 에어컨 설치한다. 왜냐면 요 위에 있는 공기가 훨씬 뜨거우니까 찬바람 빨리 내세워가지고 얘네들 차갑게 만들어서 빨리 아래로 떨어지게끔 한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더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위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아래에 있는 에어컨 한 번도 못 봤죠? 스탠드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위에서 구멍 달려가지고 위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 에어컨도 위에 달려. 맞나요?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있다. 그럼 겨울에는 난방기, 난로 같은 거 위에 설치하니 어디서 설치하니? 아래에 설치한다.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한다.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물, 요런 공기가 누구니? 기체죠, 그렇죠? 기체. 물은 뭐니? 액체.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류에 의해서 의한 거다. 그래서 대류는 온도가 높을수록 위로 가고 온도가 낮을수록 아래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직접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134페이지 대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거기에 미주고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전달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예가 있다. 예. 이것처럼 예가 있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은 딱 이런 것처럼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그럼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시 가열해가지고 또 위로 가고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이것을 흐르는 것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류라고 해요. 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끓이면은 전체가 따뜻해진다. 그 다음 또 어떤 예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난방기는 어디에?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요. 방 전체가 어떻게 된다?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 난방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면은 차가운 공기에 열받으면 다시 어떻게?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또 다시 식어서 차가워지면 또 아래로 내려오고, 그 아래에서 또 난방기에 열받아서 또 위로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흐르는 것 때문에 방 전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우리는 집에, 수민이 집에 보통 무슨 보일러를 쓰냐면 가스 보일러를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온돌 바닥을 써요. 온돌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바닥에 공사를 할 때 이 바닥에 물을 집어 있는 호스를 이렇게 깔아놔. 그러면은 보일러를 키면은 여기서 물을 어떻게 하면 보일러가 물을 데펴요. 물을 쭉 데피면 여기서 이제 위에 물이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은 여기 있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럼 뜨거운 공기가 다시 식어서 아래로 내려오면 또 데펴서 차가운 공기가 위로 가. 그래서 방 전체가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바닥이 그렇게 깔아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대부분 히터, 난방기를 설치해놔요, 방에다가. 그래서 라지에이터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해놔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닥이, 겨울에 바닥이 춥기 때문에 대부분 방 안에서도 실내화라든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우리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좋다. 이렇게. 그게 대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들어갈 때, 복사는 칸이 부족해가 여기를 씌워야 되니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복사 들어갈게요. 복사. 복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아무 도움 없이 하니까 누구다? 그냥 물질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진공 상태. 진공 상태. 아무 물질이 없는 거. 그건 진공 상태에서 열을 전달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을 전달하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게 난방기예요. 난방기. 난방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딱 걸리면 여기 빨갛게 다 그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손을 이렇게 했더니 따뜻하더라. 날렸는데 이렇게 찌니까 따뜻하다. 요거 기술 전달돼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 복사오염. 아무 도움 없이 내가 따뜻해지는 방법. 요게 복사인데, 요 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없고 누가 잘 찾느냐면 얘만 잘 구별하는 거야. 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우리 태양열이 어떻게 지구로 전달된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 물질도 없어. 근데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구로 태양의 따뜻한 열 에너지가 지구로 온다.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 살 수가 없다. 특히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못 만든다. 에너지 못 만든다. 그래서 우리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생명체가 없는데. 그래서 우주에는 아무런 금속이라든지 고체라든지 액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때 태양열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건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왔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왜 이때 복사라는 말을 쓰는지 이제 이해되겠죠? 태양의 에너지가 아무런 물질 도움 없이 우리 지구로 바로 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복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난다. 태양 전도 에너지 이런 말 안 쓴다. 태양 대류 에너지 이런 말 안 쓴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표현을 쓴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자레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전자레인지 알죠?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뭐 이렇게 넣고 전자레인지 쭉 키면 삥 돌아가면서 따뜻하게 데펴지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거기도 아무것도 묻고 없는데 전자레인지 데펴진다. 요것은 다 복사해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의해 물체가 데워진다. 이런 것들은 다 복사가 됩니다.
세 번째 뭐 하나 더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 요거 난로에 가면 따뜻해진다. 요거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늘의 축복. 그늘에는 축복. 그늘을 왜 춥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 안 하기 때문에 춥고, 그 다음에 태양 아래에서는 따뜻하다. 이런 것들. 뭐 하나 더 따지자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빵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건 뭐라 그러지? 토스트. 토스트기. 토스트가 맞죠? 토스트기.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 요거 하나 더 있고. 이제 요거 갖고 뭘 하냐면은 보통 이제 실험을 많이 해요. 실험을. 요거 하고 잠깐 시작도 할게요.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어. 여기 또 책상이 이렇게 있고 앉아 있고. 오늘 호연이하고 진모가 있었으면 직접 실험을 할 때 애가 없어서 실험을 못하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있고 이제 교실이야. 교실. 선생님이 책을 하나 딱 두고 과학책이야. 과학책. 선생님이 과학책을 주고 여기 맨 뒤에 있는 학생한테 야, 책 전달해줘. 알았어요. 야, 뒤로 전달해. 뒤로 전달해. 뒤로 전달해.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 이 세 개 중에서. 그렇지. 이게 전도가 돼. 이렇게 책을 요렇게 된다는 것은 전도. 옆에 애한테 하나씩 줘가지고 차례대로 이웃한 입자예요. 그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전달, 옆에 있는 학생이 전달, 옆에 학생도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전달하면은 전도. 이번에는 선생님이 얘한테 책 전달하는데 이제 선생님 직접 봐. 직접 봐. 책들 직접 가가지고 얘한테 전달했어. 선생님 직접 가가지고 선생님 직접 이동해가지고 자, 책, 자 이거 책 직접 전달해줬어. 요것은 뭐 해당된다? 대류. 직접 이동한.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책 들고 야 가자 하고 책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류라고. 대류. 선생님 그러면 복사는요? 복사는 어떤 거냐면 저 학생들 책을 전달해줘. 책 전달해줘. 이렇게 하는 거는 전도 방법인 거고. 이해됐지? 내가 직접 가가지고 지금 여기 있어. 이건 대류가 되고 아무 도움 없이 쟤한테 책 전달하는 거. 복사는 뭐냐면 던져버려. 야, 책 받아 하면 슉 던져버려. 걔가 책 다 반져버려. 책을 어떻게? 직접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던져버려. 이것을 뭐라 그런다? 복사라고. 이해됐죠? 그러면은 책이 뭐가 되는 거야? 책이 여기서 보면은 책이 뭐가 되냐면은 열 에너지가 되고 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때 학생 한 명 한 명이 뭐가 된다? 학생이 뭐가 된다? 입자가 된다. 입자. 그래서 쌤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옆에한테 입자한테 주빈을 통해서 호인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직접 차례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전도.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이 열 에너지를 들고 직접 그 학생한테 전달하는 것은 대류. 아무 도움 없이 내가 그냥 최고 휙 던져가지고 제가 쏙 받는다. 열 에너지를 받는다. 그건 복사.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또 이제 그림이 또 어떤 것도 가끔씩 나오냐면은 캠핑장 가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냄비를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여기다 장작불을 이렇게 떼어 물이 이렇게 끓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장작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금속 집게로 이제 나무 조각을 하나씩 집게로 나무 이렇게 또 집어넣고 집어넣었어. 나 깜빡하고 선생님은 그 집게를 거기다 놔둬버렸어. 그러면 여기 이제 막 불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 그쵸? 그러면 나중에 집게가 뜨거워졌다. 그럼 이건 무슨 방법이야? 그렇지. 여기 집게가 따뜻해졌다, 뜨거워졌다. 이건 전도야. 집게가 고체니까. 그 다음에 요 물이 끓어. 물이 끓으면은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가지고 물이 끓어. 요것은 무슨 방법? 그렇지. 요건 대류. 대류가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모닥불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쬐어. 이렇게 쬐어. 그래서 선생님 손바닥이 따뜻해졌어. 요건 뭐야? 요건 싹 개념이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세 개만 구별하면은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 이제 끝난 거.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고체 상태는 무조건 전도. 그 다음에 대류에서는 액체와 기체. 그 다음에 복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전달하면은 복사다.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134페이지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 135페이지 1, 2, 3, 4, 5, 6번 문제 한 번만 풀어봅시다.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135페이지 문제 푸는 거 다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자, 여기 있죠.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 온도가 낮을수록 둔해진다. 그렇죠? 2번 온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제일 활발한 거가 다.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 가, 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를 보면은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제일 활발하니까 걔가 누구다라고 보면 되니? 기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가 액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가 고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 입자의 운동 보고 물질의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3번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OX 하시오. 1번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한다. X입니다. 직접 이동하는 건 누구? 대류. 2번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다. 오!
무조건 전도는 무조건 고체. 3번 복사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하여 열이 이동한다. X.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이동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설명이니?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그렇지, 그건 전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X. 4번 떨어져 있는 두 물질 사이에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5가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열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니? 그렇죠,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되게 많은 교실에 가면은 난방기 안 틀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교실이 따뜻해지고 좀 후끈후끈하고, 학생들이 없는 한 명 정도 있는 데는 되게 추워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학생들 많으면서 사람들 몸에서 체온에서 몸에서 열이 발산돼가지고 그 열 때문에 교실이 따뜻해지고, 학생이 없으면은 교실이 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애들 많으면은 안 좋고 겨울에는 애들이 많으면 좋다. 이렇게. 4번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는 무슨 현상이니? 대류죠, 그렇죠? 자, 1번 따뜻한 물은 위로 가고, 여기 있네. 따뜻한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간다. 온도가 높은 것은 위로, 온도가 낮은 것은 아래로 간다. 1번. 2번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번 기체, 액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다. 이렇게. 고체는 누구? 전도. 그렇지. 5번 가는 뭐니? 대류도. 그렇죠. 냄비의 아래쪽을 가열하면 냄비 속 물이 전체가 데워진다. 이건 대류. 나 금속 맞대 바로 나온다. 누구니? 전도. 다 옆에 이렇게 쬐고 있으면, 손 쬐고 있으면 따뜻해진다. 뭐니? 복사. 6번 태양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지나 지구로 전달된다. 이것은 복사. 복사. 에어컨을 키면 얼마 후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이것은 대류. 선생님 얘를 아까 난방기는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냉방기는 나중에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3번 뜨거운 국에 담가 놓았던 숟가락은 손잡이까지 뜨거워진다. 뭐가 되니? 전도가 되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뜨거운 거를 금속 중에서도, 고체 중에서도 이웃한 입자에 열을 빨리 전달하는 게 금속이고, 좀 천천히 전달하는 건 누가 있을까? 열을 좀 천천히. 금속은 빨리 전달하고 그보다 조금 천천히 전달하는 고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이웃한 입자에게 열을 전달하는 게 조금 다른 고체들보다 좀 늦어요. 그래서 조금 덜 뜨거워진다. 그래서 대부분 국자,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집에 있는 국자가. 그렇지. 국자는 금속, 철 같은 건데 손잡이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1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번에는 136페이지. 136페이지. 세 번째. 냉난방기 설치. 우리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쵸? 냉난방기 설치할 때,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따뜻한 공기는 어느 쪽? 위쪽에 자리 잡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알다시피 난방기의 역할이 뭐니? 차가운 공기를 어떻게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목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어디 자리 잡는다?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난방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난방기는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쵸? 그러면은 난방기를 아래쪽에 설치해서 공기가 점차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그러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이건 무슨 방법? 열의 전달 방법 중에? 그렇죠. 대기에 의한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냉방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어떻게 온도를 어떻게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다. 그럼 따뜻한 공기는 어디에 자리 잡니? 위쪽에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빨리 온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는 어디다 설치한다? 위쪽에 설치한다. 위쪽에 설치한다. 그러면 방 전체가 어떻게 된다?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이것도 뭐에 의한 거다? 대류에 의한 거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래쪽에 창문을 열어야 되니 위쪽에 창문을 열어야 되니? 위쪽에 창문을 열어야 돼. 여름에는 아래쪽에 창문보다 위쪽에 창문을 열어야지 방 전체가 빨리 시원해진다. 조심해. 창문을 위에 거 열어야지 빨리 시원해진다. 이렇게 된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단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열. 단자가 무슨 단자냐면은 여기 끈을 단이야. 끈을 단. 그러면 단열은 뭐겠니? 열을 끊어버린다. 이 뜻이 되는 거야. 단열을 시킨다는 것은 열을 차단시킨다. 이게 단열인데, 그럼 열을 끊어버리려면은 뭐라는 거니? 열의 이동을 어떻게 하냐?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러면 열의 이동은 누가 움직이는 거니? 입자들이 움직이는 거다. 입자의 운동이다.
입자의 운동. 그러면은 차단시키려면 입자의 운동을 어떻게 한다?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입자의 운동을 막는다. 이게 단열입니다. 그래서 단열을 하면은 단열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열을 전달하는 입자의 운동을 어떻게 차단한다. 제일 중요한 건 입자의 운동을 차단한다. 그럼 입자의 운동을 차단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첫 번째 뭐냐면 전도,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다 차단시켜야 된다. 이 차단시켜주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얘가 선생님 어릴 때는 보온병이라고 했거든. 보온병. 요즘은 뭐라 그러니? 텀블러라고 하죠. 텀블러. 이 텀블러가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마개가 이렇게 텀블러가 이렇게 있고 텀블러 안에는 진공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마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써요.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여기는 무슨 상태로 만드냐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겉표면은 대부분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음박으로 되어 있어요. 음박. 그래서 텀블러 같은 경우는 겉에 표면이 대부분 뭐로 되어 있냐면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로 되어 있다. 본 적 있죠? 그럼 음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음박이 뭐 하는 거냐면은 복사를 차단합니다. 복사를 차단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게 음박이에요. 이런 스테인리스. 이게 복사로 인한 열을 대부분 잘 차단시키고 진공은 뭐겠니? 진공은 진공 상태니까 여기에 전달해주는 누구 입자들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뭘 막을 수 있냐면은 전도와 대류를 차단시킨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아까 선생님이 금속보다도 열을 천천히 전달시킨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도가 잘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게 보온병 구조예요. 텀블러의 구조. 이런 거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우리 창문은 대부분 뭐로 되어 있니? 이중창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창문 한 개보다는 창문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럼 창문이 이렇게 창문이 하나 더 있고 여기에 또 창문이 이렇게 또 있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손잡이로 되어 있고 이중창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중창문이면 그 안에는 또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뭐를 차단시킬 수 있다? 전도와 대류를 차단시키기가 쉽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단열을 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에 예가 뭐가 있을까?
일상생활의 예 뭐가 있을까? 일상생활의 예. 일상생활의 예 뭐냐면은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는 뭐로 되어 있니?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대. 스티로폼은 금속 중에서도 플라스틱보다 더 어떻게 전도가 잘 안 일어난다.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열을 빨리 안 빼앗긴다, 아이스박스. 그래서 음식을 얼음을 잘 빨리 안 식게끔 잘 보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아까도 말했던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얇은 옷을 어떻게 여러 개 입는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은 그 옷을 입으면은 옷과 옷 사이에 뭐가 된다? 이중천 이런 거 된다. 이중천 느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공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뭐가 잘 일어난다? 전도와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열을 빨리 안 뺏긴다. 체온을 빨리 안 벗어나게끔 한다. 이게 세 번째 또 뭐냐면 창문 앞에 커튼 가로막 설치한다. 그래서 창문에 대부분 뭐 설치는 커튼 설치한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방한복. 추위를 막아주는데 엄청 추울 때 입는 옷, 방한복. 그 다음에 소방관 옷. 소방관 옷도 어떻게 되냐면 전도와 대류 이런 것을 잘 막아가지고 열이 빨리 안 들어오게끔 차단시켜서 입는 옷이 소방관들이 입는 옷이. 그냥 옷도 가면 열이 돼가지고 다 타버린다. 그래서 헬멧 쓰고 옷 이제 두꺼운 거 이런 거 쓰고 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은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소방관 옷도 보면 은박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복사를 차단하고 고압 앞에 또 공기층, 진공 상태층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고 대류가 잘 안 일어나게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는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136페이지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 단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열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솜, 스트라이폼. 스트라이폼이 이겁니다. 스트로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뽁뽁이 겨울에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기를 많이 포함해 가지고 전도에 의한 열을 이동을 막고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 의해 가지고 전도와 대류를 받고 여기 은도금, 은박지, 알루미늄 박은 뭐야? 복사에 의한 열을 막는다. 그 은박지 같은 경우 은박.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가 식물과 에너지 할 때 광합성 할 때 실험할 때 한쪽에는 검정말 안 넣고 한쪽에는 검정말 집어넣고 한쪽에는 검정말에다가 은박지 이렇게 씌워놨다.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시험 가는 건데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물 채워놓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여기는 강압성할 수 있는 검정말 집어넣고 여기도 또 어떻게 검정말 집어넣는데 여기는 뭐랄까 은박지를 씌우는 은박지 씌웠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입김 불어넣어 가지고 이산탄소 집어넣고 그랬을 때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노란색이고 얘만 푸른색으로 바뀌고 얘도 그대로 노란색이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은박지 집어있는 게 뭐냐면 이 바로 뭘 받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때 은박지 씌우는 이유가 복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험한다. 은박지가 복사를 아무 도움 없이 오는 그 복사를 차단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이제 136페이지 이제 열평형 합니다. 열평형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오늘 진도는 다 나가요. 그래서 이 단열의 목적에서는 이때 운동을 차단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단열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 변화시키는 게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좋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적을수록 다시 말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시킬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80도씨의 물을 채워넣었다. A는 뭘로 감쌌냐면은 헝겊으로 감쌌고 C는 여기다가 뭐 하냐면 은박지를 감쌌어. B는 뭘로 감싸다 그럴까? B는 신문을 감쌌어. 그래서 30분 후에 A는 60도씨로 떨어졌고 B는 50도로 떨어졌고 C는 75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누가 단열이 제일 잘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얘가 단열이 제일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최고로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박지가 효과가 제일 좋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이것도 가끔씩 실험으로 나오는 거다. 그럼 이걸 알아보려면 뭘 알아보냐면 이거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온도가 거의 일정할수록 단열이 더 잘 된 거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136페이지 열평형 들어갈게요.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 열이 어떻게 됐다? 평행을 이루었다.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열이 평행하게 되었다. 이 뜻은 뭐냐? 평행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온도가 같아졌다. 이것을 말했다. 평행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평행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아까 공부했다시피 열의 이동에서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온도가 낮은 곳으로 어떻게 이동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어떻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이 뜻이고, 그렇죠? 맞나요? 온도가 낮은 곳으로 갔다, 낮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입자 운동이 둔하다 이 뜻이 된다. 맞나요? 그러면은 열평형은 뭐냐면은 열평형 간단합니다.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어떻게 되죠? 온도가 같아진다. 이것을 열평형이라고 한다. 온도가 같아진다. 온도가 같아지는 것을 열평형이라고 한다. 이건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거는 뭘로 잘 등장하냐면은 그래프로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으니까 잘 보세요. 자, 이쪽도 온도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자, 온도가 높은 거 여기가 한 70도라고 합시다. 70도씨. 여기가 한 20도씨라고 합시다. 20도씨. 또 온도가 높은 것은 두 물체를 접촉시켰어. 접촉시키게 되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낮아질 거고, 온도가 낮은 거는 쭉 올라가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일정해질 거다. 그렇죠? 두 개 일정해진다.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 구간을 열평형이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70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온도가 높은 거다. 그렇죠?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어떨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했던 거고, 얘는 온도가 낮은 거니까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물체를 접촉시키게 되면은 이 온도가 높은 곳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온도가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면 입자의 운동이 점차 어떻게 된다? 그렇지. 입자의 운동이 점차 강해진다. 이해되죠? 얘는 온도가 처음에는 낮았다가 입자의 운동이 둔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렇죠? 활발해진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점차 둔해진다. 계속 둔해질까? 얘는 활발해진다. 계속 활발해질까? 아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두 개가 같아진다. 입자 운동이 같아진다. 입자 운동이 같아진다. 이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 평형이라고 한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죠. 요때의 온도가 몇 도가 될까? 어떤 애들은 70도, 20도, 합치면 90도, 90도의 나누기 2 하면은 여기는 45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45 딱 중간 온도가 아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열평형일 때 온도는 두 물체의 평균 온도가 아니다 하고 되게 중요해요. 열평형 때 온도는 두 물체의 평균 온도가 아니다. 쌤, 왜 평균 온도가 아니에요? 제가 온도를 줬고 얘는 온도를 받으니까 받고 주고 했으면 딱 그 중간 온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열평형일 때 두 물체의 평균 온도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두 물체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비열은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할 건데 나는 열을 쉽게 잃어버리는 물체고 난 지금 말하면 금속이야. 철 같은 거고. 나는 물이야. 나는 물인데 온도 변화가 크게 없어. 그럼 나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얘는 되게 빨리 식어버릴 거고. 그래서 엄청 뜨거운 게 달궈진 쇠를 물에다가 푹 담그면은 나중에는 이제 온도가 똑같아지겠죠. 그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똑같아질 때 얘는 이제 입자의 운동이 되게 활발하다가 온도가 내려가면은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차가운 물은 입자의 운동이 둔했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얘는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 철은 온도가 빨리 식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물체의 온도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됐나요? 그러면 같지 않으면은 뭐는 똑같아지나요? 하면은 열 에너지량은 같다. 얘가 얘한테 준 열 에너지는 같지만 그 중간 온도는 아니라는 거 꼭 구별을 해야 돼요. 됐나요? 내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 내가 온도가 높아, 너 온도가 낮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방법 중에는 입자가 차례대로 옆에 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전도 방법이 있고 내가 직접 가서 열을 전달해주는 대류가 있고 아무 도움 없이 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복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은 곳, 즉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할 때 내가 30만큼 열 에너지가 감소했으면 너는 에너지가 30만큼 받아. 준 만큼 받아. 요 열 에너지는 양은 같다. 하지만 내가 열 에너지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 얘는 물이라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 나는 금속이라서 열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 온도가 푹푹 떨어지니까 우리 둘 사이에 열 평형이 똑같아진다고 해가지고 온도는 둘 다 어떻게 45도의 평균값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물은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고 금속은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온도는 다르지만 내가 준 에너지 양은 같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개 정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에 나오는 요 그래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열 평형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 평형의 예. 열 평형의 예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한약 차가워진 한약을 혹은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쌍화탕 같은 거 먹잖아, 그렇지? 이건 쌍화탕 먹을 때 한약을 먹을 때 이 한약을 어디에다 넣는다? 뜨거운 물에 담근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이 뜨거운 물에 있는 온도가 열 에너지가 어떻게 한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한약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진다, 데펴진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식을 어디다 넣는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러면은 음식에 있는 열이 어떻게 냉장고로 이동하게 돼가지고 얘는 열을 빼앗겨서 시원해진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 136페이지에 나오는 열평형 상태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136페이지 밑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체온계 이런 체온계 있었어요. 너는 못 봤지? 요즘 체온계 다 기 속에다 이렇게 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복사를 이용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거 있죠. 코로나 때 병원 가면은 기 속에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찍 하면 찍 하고 지나가면 36.5도 통과 이렇게 갖다 대죠. 근데 옛날에 학생 학교 다닐 때는 온도계 어떤 게냐? 유리 온도계라고 해서 입에 이렇게 물고 있거나 겨드랑이에 이렇게 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온도 측정할게요. 그래서 온도계 좀 여기 겨드랑이에 딱 끼면은 36.5도네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온도계 이렇게 치면 선생님 체온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온도계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죠? 열이 이동하니까 열이 점점 높아지면 그래서 그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게 옛날에 체온 재는 방법이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137페이지 그러면 7, 8, 9, 10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7, 8, 9, 10번. 다 했나요? 자, 7번. 냉난방기에 설치할 때 방안의 모습이다.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간다.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난방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좋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좋다. 그 다음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냉방기는 어디다가 위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다. 8번 단열에 대한 설명으로 OX. 자, 솜과 스타이로폼은 공기를, 자 보세요, 136페이지에 조그만 거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 136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거기 보면은 솜, 스타이로폼, 뽁뽁이는 내부의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까 여기 이중창 할 때 여기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막고, 지금 옷을 얇은 것을 잘 겹쳐 입는 것은 요 옷과 옷 사이에 이렇게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전도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1번 솜과 스타이로폼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좋은 단열재다. 그래서 X가 된다. 2번 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의한 열이 이동만 막으면 된다. 아니다. 선생님 뭐 다 막으라고 그랬다? 요 세 개 다 막아야 된다. 요 세 개 다 막아야지만 좋은 단열재가 된다. 3번 주택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바닥에 카펫을 깔아면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일 수 있다. 5가 된다. 그래서 커튼, 가로막 설치, 그다음에 뭐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이런 거.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더 따뜻하다. 5가 된다. 얇은 옷 여러 겹 입는다. 9번 A와 B를 접촉시켰다. 자, 열 평행에 관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니? A에서 B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50도씨에서 10도씨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고, B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A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B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그렇죠? 요거다. 70도는 온도가 점차 내려가게 되고 20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점차 올라간다. 그 말이 어렵지. 그렇죠? 그 다음 3번 A의 운동은 점점, 여기 A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지고 A 온도는 점차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4번 A가 잃은 열의 양은 B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열 에너지 양은 어떻다? 같다. 얘가 잃어버린 열 에너지만큼 얘가 열 에너지를 얻는다. 다만 둘 사이의 평균 온도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애들은 50도, 10도, 60도, 그러니까 열평균 30도다 아니다라는 거. 온도가 그 중간 값, 무조건 평균 값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10번. 가와 나를 접촉시켰을 때 가, 나의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방향.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여기서 방향이 여기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이동할 거고. A와 D 중 열평형 상태 구간을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니? 열평형 구간이 여기라고. 여기 지금 그림에서 D가 되겠죠, 그렇죠? D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140페이지 1번부터 12번까지에서 중요한 거 1, 2, 3, 7, 9, 12번 문제 위에 중요되어 있는 거 지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는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 141페이지에) 문제 중요한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1번 문제 봅시다.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두 개다. 온도,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고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쓴다. 그래서 1번에 1번에는 1번이 맞고, 그 다음 온도는 열 에너지의 일종이다. 아닙니다. 물체를 두드리면 물체의 온도가 낮아진다. 물체를 두드리면 온도가 높아져요. 4번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1번과 4번이 되고, 온도의 단위로는 칼로리, 킬로칼로리 등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면 돼. 열량의 단위입니다. 온도는 섭씨 온도 도 C, 절대 온도 K, 화씨 온도 F 이렇게 있어요. 2번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보면 가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가는 기체가 될 거고, 나는 액체, 자는 고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 나의 온도가 가장 높다. 나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의 온도가 제일 높다. 온도가 제일 높다. 얘 온도가 제일 낮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입자의 운동은 가가 가장 활발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가장 활발해야 됐으니까 맞다, 그렇죠? 디귿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그렇죠? 더 활발하니까. 리을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진다. 아니면 점점 활발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 다음 3번. 자, 그림은 금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과정. 금속이다. 그럼 열 이동 방법이 뭐야? 전도. 그렇죠, 전도가 되죠. 전도는 고체, 대류는 액체, 기체, 옥산은 진공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1번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맞는 거고, 2번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고, 3번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맞고, 4번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맞고. 5번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 열의 이동 방법이다. 3번에 5번은 뭐가 되니? 대류가 그렇죠. 대류. 난방기, 냉방기 나면 전부 다 대류. 기체에 의한. 5번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백열전구를 손에 가까이 갖더니 따뜻함을 느낀다. 이와 같은 방법. 그러면은 지금 7번과 같은 경우는 뭘 찾아라? 복사에 관한 내용을 찾아라.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럼 복사해. 다리미로 옷을 다림질한다. 이건 뭐가 되겠니? 그렇죠. 다리미가 꽃이니까.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이게 복사에 의한 거고. 3번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이거는 뭐가 되니? 대류가 되고. 4번 화롯불 옆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이게 복사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되겠네. 5번 끓고 있는 냄비 손잡이를 만지면 뜨겁다. 냄비 손잡이를 만지면 뜨겁다. 냄비 손잡이가 뭐니? 고체죠. 그렇죠? 이건 뭐니? 전도. 그렇죠. 전도. 그럼 끓고 있는 냄비 안에 물이 이렇게 끓는 거는 대류. 그렇죠. 9번 단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 1번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열을 차단한다. 끈을 단지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맞는 말이라고. 2번 단열을 하면 물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열의 목적이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 입자의 온도를 차단해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2번도 맞고. 3번 단열이 잘 되는 건물 내부는 건물 주변과 열평형 상태가 되기 쉽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무슨 표현이냐면은 단열이 잘 되면은 열 이동이 잘 안 된다는 뜻이 된다. 그렇죠? 열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뭐 열평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렇죠? 온도 변화가 적어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열평형 되고 되면은 이렇게 입자들이 움직여가지고 빨리빨리 얘가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요거를 차단시키는 열평형을 차단시키는 목적이 단열이다. 이렇게 돼요. 4번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 모두 막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 이거 다 세 개 다 차단시키고. 5번 은박지, 알루미늄 박은 복사에 의한 거. 선생님 아까 여기 은박지 요거는 은박 요거는 다 뭐 복사를 차단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 겨울철 단열과 12번 겨울철 단열과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지워버렸네.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2번 바닥에 카페트 담요 깔고 유리창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과 벽 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스타일폼 넣고 지붕은 열의 전도가 빠른 것. 열의 전도가 빠르면은 열의 전도가 빠르면 안 된다. 전도를 차단해야 돼. 열 전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2번에는 5번이 됩니다. 넘겨서 두 문제만 더 풀고 또 마칠게요. 14번하고 17번만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17번 문제 풀어봅시다.
들었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14번. 12번에는 14번 문제에서 가 그림이 있고 나 그림이 있는데 얘는 입자의 운동이 한 칸이고 얘는 입자의 운동이 두 칸이고 누가 더 활발한 거야? 나가 더 활발하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나가 더 높고 가가 온도가 낮다라는 뜻이 된다. 그쵸? 그러면 기억 온도는 나가 가보다 낮다. 틀렸죠? 나가 가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 니은 가에 열을 가하면 여기에 열을 가하면은 얘처럼 될 거고 디귿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는 온도가 낮은 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 거고 얘는 둔해질 거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몇 번? 4번이 되겠네. 17번 A와 B를 접촉할 때 두 물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 그래프다. 요 그래프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5분일 때 열평형 상태다. 5분일 때 A와 B는 열평형 상태다. 그쵸? 요 구간이 열평형 상태니까 요 쭉 보니까 4분에서부터 시작되니까 5분은 열평형 상태가 맞다. 3번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A 얘는 점차 둔해진다. 4번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많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줄어든다. 5번 0에서 4분 동안 A가 잃은 열의 양이 B가 얻은 열의 양보다 많다. 이때 뭐가 선생님 같다라고 했다. 그렇죠? 얘가 얘하고 열 에너지 양이 같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숙제는 143페이지까지 숙제예요. 숙제 페이지 143페이지까지 풀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니? 단원평가 프린트물 해오시고 세 번째 개념 노트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수빈이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다음 주 되면은 이제 2학년 과정 전체 끝납니다. 고생했습니다.